취재수첩 Y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공식 수사반장 백주정 팀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죠. 이겁니다. 주점이 아니야. 보통 주점은 우리가 또 한 잔 이렇게 주점을 생각하는데 그 주점이 아니다. 중국인 도둑을 검거하는 단순 절도범 검거 사건인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주점의 의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중국인이 절도를 하는 그 장면 CCTV에 포착이 되는데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한 분이 물건을 구매하고 이 봉투 안에 내려놓고 뭔가 옷을 입어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앞불싸 내려놓은 물건을 깜빡하고 간 거예요.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 봉투를 본 중국인 여성이 자기 것도 아닌데 쓱 챙겨서 이 안에 어유 좋은 게 들었네 하고 그대로 현장을 달아납니다. 훔친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결국 이 물건을 두고 간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아까 이 물건을 훔쳐간 여성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주점이 아니야. 지난 15일 밤 제주시의 한 의류 매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A씨 39살 지갑과 티셔츠가 4벌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매장에 깜빡 두고 나왔어요. 지갑도 들어있었구나. 그렇구나. 이 경찰은 A씨의 물품을 가지고 나고는 27살의 첸모 씨, 또 다른 이 중국인 관광객이죠. 첸모 씨를 확인을 합니다. 이후 첸모 씨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기재된 여권 번호를 확보해서요. 입국대에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적잖아요. 그러니까 첸모 씨가 H주점에 머문다라고 중국어로 쓴 거예요. H주점. 그래서 경찰이 야! H유흥주점으로 가! 하고 H유흥주점으로 대거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H유흥주점에는 이 첸모 씨가 없었어. 그러자 중국어를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던 한 경찰관이 주점이 그 주점이 아닙니다. 거의 뭐 나폴레옹의 이산이 아닌 게요. 중국에서 호텔을 주점이라고 부르잖아 라고 유레카를 외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점의 의미가 다른 점을 떠올린 정말로 이 똑똑한 경찰관 덕분에 유흥주점과 동일 이름의 호텔로 출동을 했고 결국 출국을 8시간 앞둔 첸모 씨를 극적으로 검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점. 그래서 저희가 이 그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어요. 정말로 중국에서 호텔을 주점이라고 부를까요? 酒店 원래 지오디엔이죠. 이게 삼성하고 이제 저 사성 지오디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주점. 그런데 한국어로는 사실은 호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주점, 지오디엔을 호텔이라고 한다. 요거를 경찰관이 알았다는 건데 백지용 팀장님. 네. 그 경찰관 상당히 좀 중국어를 하는 분이에요. 네. 최소. 슈店. 이게 사실 제가 아침에 네. 제가 이제 중국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황쌤이라고 제가 부르는 한족 분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그것도 믿지 못해서 우리 하종대 국장님이 그 북경 특파원 하셨잖아요. 동아일보에. 예. 네, 동아일보에 또 하종대 그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제 아주 그 확인 사살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철저히. 슈店.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확인을 해서 근데 주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우리가 술주자에다가 점포할 때 점자를 쓰는 주점인데 중국에서는 이게 뜻밖에도 호텔을 주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형지구대라고 제주지방청 아침에 제가 통화를 좀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요즘은 보통 100여 명의 경찰관을 뽑으면 약 95% 정도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들인데 예. 외국어는 아주 필수로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고. 그렇군요.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게 그 두자입니다. 근데 정말 그 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 호텔과 예, 똑같습니다. 술집이 두 이름이 글자인데 같아요. 제가 방송에다 그 상호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호텔 이름하고 주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이건 아니지. 중국에서 이 주점이 뭐야 그랬더니 바로 호텔을 주점이라고 공공 호텔이 있어라고 해서 결국은 찾아갔는데 거기에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외국인들이 보통 오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권 번호하고 이 거소지라 그래서 체류지를 이 기재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의뢰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분을 체포를 하게 된 건데요. 예. 사실 이분의 지금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요건 물건을 훔친 녀석. 네, 두 번째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일단은 사실은 뭐 절도가 상당히 좀 경미한 어떤 경범이죠. 경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경범죄는 아니지만 또 다른 중한 범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경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도 법정형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경찰은 절도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 그게 절도는 훔쳐가는 건데 이거 주인이 놓고 나간 거를 가져갔으면 점유이탈을 횡령 아니냐. 소위간 죽은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점유관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길거리였으면 점유유탐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점포 내에 있었던 것, 뭐 지하철에 있었던 것, 뭐 고속버스 선반에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절도로 보게 됩니다. 절도죄다.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또 이게 아니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역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우리나라 법을 위반하면 처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데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예. 물론 양 국가 간, 주권 국가 간의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형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국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범죄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그런 그 절도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아마 그런 노력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사법권을 행사해서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죠. 예. 이 절도범을 검거한 이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근무 시에 익혔던 이 관할 업체의 상호, 그러니까 어디 주점, 어디 호텔을 그냥 익히고 있었다,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어 상식, 이분 멋있어요, 표현이. 이거는 뭐 상식 아닙니까? 뭐 거의 수준 아닙니까? 약간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상식이죠. 뭐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그 절도범 여성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자주 오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경찰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 쇼핑센터 안에서 나도 동일한 형태의 물건을 샀다. 나도 샀다. 예. 그렇게 돼서 그게 내 물건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난 가져갔던 거고, 뭐 CCTV라든가 주변에서 보는 눈인데 내가 도둑질을 왜 했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산 쇼핑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불법 영득의 의사냐 아니면 오인으로 착각을 일으켜서 물건을 가져간 거냐 이런 측면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전언이거든요. 반전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금융권에 가면 ATM 기계에서 깜빡 인출을 하고 신용카드만 빼고 돈은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피해자,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절도로 보통 처벌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돈 내가 가져가면 뭐 죄가 되냐, 뭐 점유이탈은 횡령 정도겠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절도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대해서 남의 물건이면 절대로 가져가거나 하면 안 되고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